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국고손실, 횡령, 사기, 절도, 배임, 직권남용, 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런 혐의 살면서 우리가 참 한 번이라도 겪기 되게 힘든 건데 이런 것을 총 싸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막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재명 아닙니다. 이재명 혐의가 아니고요. 저기 양산댁 김종숙의 고발 혐의입니다. 형사 일부에서 이제 다른 재배당 받고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고 온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죠. 고가의 옷, 액세서리, 혈세로 한 호화 여행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김종숙은 국민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마타도어식 이라면서 지금 고발하겠다라고 엄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숙의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나오고 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여론의 수치가 나오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생각이 김종숙, 김건희, 김혜경 이 삼김 여사의 특검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겠다라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숙의 이제 옷값에 대해서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 그러나 공개할 수는 없다. 등등 계속 청와대가 쉴드 쳐왔죠.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 없다. 그러나 관본권 띠가 둘러진 돈다발로 쇼핑을 했다라는 사진들, 제보들이 튀어나왔죠. 한국 납세자 연맹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활비 또 문재인 대통령 내외 이제 김정숙까지 의전 비용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라.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그런 행정 소송을 진행을 했었죠. 2022년 2월 1일에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1일에 1심에 승소, 이긴 것을 한바탕 뒤집은 2심 판결이 나왔죠.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2월 1일은 윤석열 정부 안에서 판결이었기 때문이죠.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사법부는 문재인이 싸놓은 똥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한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종숙 해외 순방 당시에 입었던 샤넬 재킷 논란을 두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숙 여사의 샤넬 옷은 빌려 입은 것. 그 사이즈가 렌탈이 되나?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은 뇌물.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이 빌려 입었다. 그래서 괜찮은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은 뇌물이라고 합니다. 뇌물 아니다라고 최재형 목사가 얘기했죠. 이건 청탁의 대가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축하 선물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지금 최재형의 그런 몰카 공작은 그냥 김건희라는 여성 하나를 쉼없이 스토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좋은 쪽으로 노출이 된다면 호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노출을 꾸준하게 시키는 그런 좌파 진영의 음해와 공작 등으로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되어 있다, 폄훼되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아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좌파들의 공작으로 지금 그렇게 결과를 낳아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샤넬에서는요, 한국 박물관에 기증했다라고도 말했고, 샤넬 패트리모니, 그러니까 샤넬 본사에 있는 역사 전시관에 보관했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말들이 자꾸 틀려지고 있어요. 말들이 어떤 때는 청와대에서 그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거 그거 인천공항에 전시했다라고 하고 인천공항에 전시한 옷이랑 김정숙이 입었던 옷이랑 패턴이 다르다 이렇게 짜는 거니까 수저가 한 땀 한 땀 명품이 장인이 만든 옷이니까 그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인제서야 한국 박물관에 기증했다. 인제서야 샤넬 패트리모니 샤넬 본사에 있는 그런 역사 전시관에 보관됐다. 말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며느리도 모른다.
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 며느리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양산에 있는 그 옷장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것 때문에 이게 횡령이다, 뭐 사기다, 국고 손실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드러나지가 않았으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말을 한다면 더 의혹이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요거 입 닫고 있으니까 자꾸 횡령에 국고 손실에 뭐 온갖 범죄 혐의가 다 때려 부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 샤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나라 녹먹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김정숙이 싸놓은 빅덩을 치우느라고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김정숙의 샤넬 옷은요. 사실 공식 석상에서 드러난 옷 178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왜 샤넬 자켓이 문제가 되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를 건 없는데 그냥 참다 터졌다. 그리고 명품이라는 또 샤넬이라는 그 대표성, 약간 명품의 대표성 뭐 이런 것 갖고 폭발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 샤넬 재킷은요 프랑스 대통령 만나는 그 국빈 방문 자리에 입었던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 부인이 아따 곱다 이러면서 이제 팔짱 끼고 있으면서 그 옷에 대한 자랑을 했고 김정숙 전체적인 말은 프랑스를 방문했으니까 프랑스를 대표하는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입고 내가 왔는데 이 재킷은 한글이 적혀 있어.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과의 만남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나는 외교를 잘하고 있어. 이것을 빛내기 위해서 그 샤넬 재킷을 뽑았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사심 가득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 한글 자켓은요, 그 한국에서 이제 샤넬 패션쇼가 있었어요. 크루즈 컬렉션에 소개된 작품으로 그 하나하나 보면 한국, 뭐 그 서울, 코코, 샤넬, 마드모아젤 이런 걸 한글로 쓴 것으로 이렇게 직조한 특별 의상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에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다 라면서 이 재킷을 디자인하고 극찬하기도 했죠. 그거를 입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페셜 오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존에 그냥 판매하고 있는 뭐 공방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1500선 뭐 그 2000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웃돈이 붙은 재킷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때 이 옷 입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데 이 타지마할처럼 루브르 박물관도 그 관광객들 잠시 통제하고 또 한 바퀴 돌았다라는 거 요런 거를 좀 맛봐서 그 타지마할도 관광객 다 통제하고 인색 컷을 찍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옷도 많아요. 사실 이 김정숙의 옷값 공개 때문에 논란이 일고 또 법정 다툼이 있고 청와대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 대통령 기록물론 넣고 막 이런 지저분한 사건 때문에 네티즌들이 나서서 김정숙이 지금까지 공개석상에서 입었던 옷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한번 띄울 생각인데 여기 화면에 제보도 받고 또 입었던 옷을 가지고 어떤 브랜드인지 매칭하기도 하고 그 브랜드의 옷값 가격도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78벌이 끝난 게 아닌데 너무 많아서 여기서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친 상태라고 합니다. 코트가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이 블라우스 중에 하나는 그 인도 전통 의상 사리를 가위질하고 재봉틀질해서 리폼한 것도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트 24벌 중에 하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통시장의 뭐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간 그 자리에서 막스마라 800만 원 이상 하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나타났죠. 그리고 액세서리로는 한복 놀이개가 51개, 스카프 머플러가 33개, 목걸이만 29개, 반지만 21개. 이 반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돌려 끼던 그 눈가리만한 진주 알 반지도 있습니다. 브로치 29개. 여기에는 그것도 있죠. 논란이 됐던 까르띠에냐라고 했던 그
브로치도 포함되어 있고요. 팔찌 19개. 여기는 화면에 한번 띄울 건데 영국 브랜드 그라프 1억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그 테니스 다이아몬드 팔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방은 25개. 만일에 가방 중에 그 여성들이 말하는 버킨백, 뭐 캘리백 이런 거 들었으면 또 논란이 됐을 건데 그거는 아마 있을 거예요. 샀을 거예요. 분명히 100%. 그런데 너무 명품 하이엔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공식석상에는 들고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정도 사재 꼈으면요. 그라프 1억 4천만 원 팔찌를 사고 했으면 버킨백, 캘리백 수십 개 샀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문다에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가운데 몇 점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특활비로 산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진짜 자기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김정숙에 공개된 옷 개수로 나눠보면 10일에 한 번꼴로 옷을 해 입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장신구 들어가고 신발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그냥 매일매일 할 짓 없이 수영하고 쇼핑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쇼핑하고 밥 먹고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많이 해 입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이 그랬지 않습니까? 옷을 제대로 못 해 입어서 한 맺힌 듯 옷을 해 입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김정숙이 그래 왔다. 4인 시절의 사진을 여기 한번 살짝 띄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정숙의 4인 시절에 본인의 패션 감각이고요. 재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남의 돈이니까 쉽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납세자 연맹이 좀 똑똑해요. 그래서 의전 비용과 관련된 뭐 예산 편성 금액 이런 거를 정보 공개를 했는데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1심에서 소송이 이겼잖아요. 1심 재판부는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이제 김정숙의 옷값,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1심에 이제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청와대는 옷값 공개는 안보상 공개를 못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옷값이 안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더니 사비로 옷을 사 입은 건 맞다. 그러니까 사비로 옷을 사 입었으니까 옷값 공개해봐. 그랬더니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밀란이 일어난다 정도로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납세자 연맹이 아니 옷값이 무슨 안보랑 연결이 되어 있냐고 옷값 공개해봐 라고 했더니 옷값을 사비로 산 건 맞아요. 아니 그래 그러니까 사비로 샀으니까 옷값 공개해봐. 옷값 공개하면 안보상 국가 중대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임하면서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렸죠. 그냥 평균 한 15년 정도 안 열려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사항은 30년으로 묵혀놔요. 아마 김정숙의 옷값에 관련된 거는 30년 파트로 묶어놓지 않았을까 저는 보는데 2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 손을 들어줘서 김정숙의 옷값을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다시 국가 기록물 열어라 라고 했는데 2심까지 갔어요. 서울고등법원은 그 납세자 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이제 거부한 그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납세자 연맹의 김 회장의 승소한 부분을 취소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잖아요. 그거를 취소하고 이 청구를 각하한다 라고 했습니다. 각하는요 소송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 아예 없던 일로 이제 끝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재판부는 그렇게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다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겠다마는 2024년 2월 1일 최근에 2심이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납세자 연맹 측에서는 이것을 뭐 또 대비해서 헌법 소원도 준비 중이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좌파나팔수 김어준도 김정숙의 유일한 명품은 샤넬 디자이너 자켓일 거다 이러면서 그것은 김정숙의 손에 없어 이러면서 김정숙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쉴드 치기 바빴는데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간 심평 변호사가 김정숙을 향해서 굉장히 독한 멘트를 던졌죠. 김정숙 씨가 이러면서 김정숙 여사라고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과도한 사치를 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죠.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 그래요. 한 1,000만 원치를 그냥 기본으로 잡았을 때도 장신구가 200개가 넘었죠. 20억이 넘습니다. 20억. 그런데 퇴임 이후에는 재산이 불어서 나갔죠. 그게 의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숙 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 물품을 반환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네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사치 물품 샀으니까 그거는 국고에 기속돼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 그건 네 거 아니야. 양산의 옷장 열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 등에서도 이제 김정숙, 이제 김어준의 말입니다. 착용한 브로치 중 하나가 2억이 넘는다는 식의 주장이 넘쳐나는데 이것은 가짜뉴스다. 그 브로치 고가품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때 논란이 됐던 그 이번한 밴더 브로치는 까르띠에 제품으로 밴더드 까르띠에라는 브로치죠. 그 제품이라는 주장이 좀 있었는데 진짜 진품이라면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해당 브로치가 명품이 아닌 뭐 영국의 액세서리 어반미스트 제품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이제 인터넷에 실드 치는 인터넷에 영상이 돌기 시작했어요. 12.5파운드 약 2만 원짜리다 라면서. 그러나 또 청와대에서 잘 나오는 사람이 해명을 하더라고요. 뭐 모조품인데 한 1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며느리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는 양산의 옷장 속에 어딘가 서랍장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김정숙 씨가 옷 입었던 거 그 고가 사치품 한국 우리나라 거니까 빨리 줘 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페이스북에서 글들을 매우 독하게 쓰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의전 비용 미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 걸어 닫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문재인이 퇴임 후에 최소한 노무현처럼 자살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15년은 생존해 있을 거로 봤을 때 그때 거짓이 이제 발가벗겨지면 그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할지 궁금을 한데요. 불쌍한 문재인의 두뇌 회전이 참 답답하고 커서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참 측은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부정한 짓을 많이 했으면 대통령 기록물에 숨기고 그리고 지지자들 뒤에 숨고 그리고 뭐 이재명 불러서 조국 불러서 김경수 불러서 뭔가 결과치를 내라 라고 쪼우기도 하고요. 이젠 숨을 곳이 없으니 본인이 나와서 치졸하다라는 공격을 해대며 전면전을 선포한 듯으로 보이는데 서창호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그게 지금 뇌물죄까지 그 다음에 문다혜가 특수활동비에 손을 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그리고 집을 사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경호원, 양이네스, 유송하 등등을 거치면서 현금 거래해왔던 그런 의혹들 그런 것들 국민 세금에 손댄 거죠. 중앙지검으로 이첩돼서 수사가 진행되면 아마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깡패는 한번 때려잡을 때 제대로 잡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더 크게 화를 당하죠. 제대로 된 적폐청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힘을 보탰던 국민의 열망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적폐청산을 바로잡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립다 윤석열을 외쳐봅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